안녕하세요.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와 가산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업용 계좌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1년 전쯤에도 한번 이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좀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쯤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국세청에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전달을 받게 돼요. 그럼 이게 뭐지? 계좌 뭐지? 생각하시겠지만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그 해당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됨으로써 그것을 계좌를 등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세무사무실은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죠. 전문직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은 뭐 의사, 약사도 있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등등이 있는데 거기서 전문직 사업자는 2007년부터 그냥 소득금하고 관계 없어요. 바로 그냥 복식부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복식부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요. 왜 세 가지로 나누었느냐라고 보면 이 금액이 매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직전 연도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 이걸 넘으면 복식부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나눠놓은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크게 생각해 보면 유통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이제 항상 예를 이렇게 들어요. 이 앞에 1층에 편의점이 있고 2층에 미장원이 있어요. 둘 다 매출액을 1,000만 원씩 일으켰습니다. 매출이 1,000만 원씩 났어요. 자, 그러면은 그 둘 중에 누가 더 집에 돈을 더 많이 가져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뭐 당연한 얘기죠. 미장원이 돈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미장원은 서비스업이니까 금액이 여기 한도가 작은 거고 유통업은 집의 매출액에 비해서 이익률이 작기 때문에 3억 원으로 기준이 큽니다. 다음, 자 사업용 계좌의 신고 보자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월쯤에 편지를 받게 되는데 뭐라고 받아요? 6월 말까지 꼭 등록을 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전문직 사업자, 기존 복식부기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를 개업하면 어떻게 돼요? 사업과 대시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 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과세기간은 어떻게 돼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어쨌든 개시일,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꼭 해야 되나? 이거 뭐지? 무서운 건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거 그냥 계좌번호만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등록하면은 거기서 움직이는 거 막 굳이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들여다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 과정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왜 해야 되느냐? 그거 별거 아닌데 안 하게 되면 제지사항이 참 많아요.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사업용 계좌를 의무를 뭘 이거를 계좌를 등록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냐? 아니죠. RA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된다. 뭐냐?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질 때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할 때는 꼭 그 해당 계좌를 사용하셔야 되고 매출을 할 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한 거래 대금을 받을 때 며칠 후에 들어오죠. 꼭 그 계좌를 받고 그리고 수표 또는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 대금도 그 해당 계좌를 꼭 받으셔야 되고 자 이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나갈 때 인건비 지급하거나 임차료 지급할 때 또 꼭 이 계좌에서 출금을 하셔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업장별로 두 개 이상의 사업용 계좌가 사용 가능해요. 사업장별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두 개가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에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살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 제한이 크게 없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불이익을 한번 봅시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미신고하면 가산세액이 붙어요. 뭐 이렇게 뭐 0.2% 뭐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수억 원이 오고 하면은요. 이거 몇 백만 원 되는 거 금방입니다. 들어오고 나간 거면 전부입니다. 자, 그리고
미사용 금액이 0.2%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미신고하고 미사용하고 수백만 원 가산세 되는 거 금방이더라고요.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가산세로 끝나지가 않아요. 가산세로 끝나지가 않아. 그럼 뭐가 있느냐? 세액 감면 등이 획기가 된다는 게 큽니다. 자,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인데 세액 감면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자, 창업 중소기업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일단 청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있고 그 인구 과밀 억제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5년간 50% 감면해 주는 것. 물론 창업일 때입니다. 그걸 어떤 사업장을 이어받아서 할 때는 해당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청년일 경우에는 100% 5년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적용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뭐 계좌 들여다볼 수도 있고 안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사업용 계좌 등록하셔서 관련된 혜택 꼭 전부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참 더워요 요즘에.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 시절은 그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 모두 힘내셔가지고 좋은 날 꼭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일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 김용식이었고요. 이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